여러분들이 제 그 앞머리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모나리자예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제 눈썹이 이 사람 눈이 이런 게 있잖아요. 눈이 어떻죠? 사람 눈이 이런 게 있잖아요. 300원. 그럼 보통 눈썹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있잖아. 저게 뭐예요? 눈썹은 여기까지 있잖아. 보통 이렇게 있잖아. 보통 이렇게 눈썹이 있잖아요. 눈 바로 위에. 근데 저는 눈썹이 여기만 있었어요. 저거야 좀 많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하라고 해가지고 약간 완전 캐릭터 같이. 이게 여기 눈썹이 그거래요. 돈과 관련돼 있대. 남자애들이 눈썹이 많아요. 그래서 돈 좀 벌 생각으로 이번 주에 이거 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아니면 빠져요. 인생이 빠져요. 리터치 안 하면 빠진다고 하더라고. 리터치 계속 해주세요. 그 빠지는 것도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저 어쨌든 이거 해서 돈 벌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미 아니, 그걸로 그렇게 저는 이번 주에 딱 로또 사고 다음 주부터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당첨된다구나 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당첨된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은 날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올 거니까. 선생님, 이정도가 선생님, 이번 로또 20억 13 쪽에서 야 근데 야 성환아 나 근데 찍었어? 네. 미쳤나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봅시다. 일단 동부에서 로또 1등 나왔대요. 어쨌든 저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그 사람이 저였으면 오늘부터 저를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국문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왜 여기다 갔어요? 중간에다가. 국문성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보게. 너 예쁘다. 아까 공부한다 했지? 자 주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필기해야 돼요. 아니요. 필기 하실 분은 하시고요. 아시는 분 안 하셔도 돼요. 자 주어가 있어요. 난 다 아니까. 주어가 있어요. 주어는 뭐예요? 뭐로 표시합니까? S. S로 표시해요. 동사는 V. V로 표시합니다. 목적어는 오. O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보어는요? C. 자 형용사는 AM. 그렇죠. 부사는 ADM. 이렇게 되겠죠. 야미야. 여기까지 갔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구로 한번 봅시다. 형용사도 뭐가 있어? 구가 있고 절이 있지. 부사도 뭐가 있어? 구가 있고 절이 있지. 맞죠? 똑같이 AM 표시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얘네들은 수식어니까 뭘 사용해라? 첫 번째 화살표 사용할 것. 꾸며준 대상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줄 것. 이것과 그 다음 두 번째 뭘 사용하냐? 구나 절인 경우에 괄호 사용한다는 거. 이 정도로만 정리해 놓으면 구문성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드디어 미친 거야. 이제 앞머리 한 번만 까주세요. 절대 못 가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못 가요. 이 남자 일. 진짜 우리 와이프 하도 놀라서 막 해라고 한 번만. 우리 와이프가 한 번 하도 놀라서 제가 와이프 얼굴 보고 앞머리 까는데 와이프가 포복절 됐어요. 포복절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너 이제 우리 엄마한테 죽었다 이랬거든요. 자 지금 얘는요 도표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형에서 모의고사나 수능형에서 수능이라고 할게요. 그냥 모의고사는 안 한다. 수능에서 문제 유형으로는 25번 문제 유형입니다. 25번 문제 유형이에요. 25번 문제 유형이고 얘 같은 경우는 복해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조용히 독해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수능을 보면 18번이 목적추론이에요. 나중에 알아주세요. 18번이 목적 파악 문제고요. 1에서 17번까지는 듣기입니다. 어떻게 다 외워요? 그 다음
하다 보면 외워져.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어떤 식이 이게 왜 중요한지 가르쳐 줄게. 잘 봐요. 이게 왜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바로 수업 들어갈 건데 19번 문제는 신경변화예요. 네. 신경파악 문제. 신경이 뭐냐면 저 사람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신경이고요. 다음에 20번부터 24번까지 대의 파악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쓸모가 있어요. 대의 파악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제, 제목, 함축 의미, 그 다음에 주장, 요지, 이 5가지를 대의 파악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가니? 자, 그 다음 25번 문제가 바로 뭐예요? 도표. 여기 나와 있는 도표 문제죠. 25번 문제가 도표입니다. 자, 26번 문제가 내용일치예요. 그 다음 27에서 28번 문제가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공연장 앞에 가면 이렇게 팜플렛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디 장소에서 누가 나오고 몇 시에 시작하고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실용문이에요. 자, 좀 지루하고 좀 먼 얘기 같아도 지금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29번 문제가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도대체 몇 문제예요? 다음 45문제요. 30번 문제가 바로 어휘 문제예요. 31부터 34번까지가 빈칸 추론이고요. 35번이 무관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36에서 37이 순서배열 문제고요. 38에서 39번이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그 다음 40번 문제가 요약문 완성이고요. 41에서 42번이 장문 독해 1이에요. 그리고 43에서 45번 지문이 마지막 5번 지문이 장문 독해 2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수능시험이에요. 와. 수능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그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무관한 문장이에요. 근데 무관한 왜 문장. 5분 만에 저걸 다 해야 돼? 70분이요. 와 너무 양심없다. 70분에 45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지문당 1분 10초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뭐요? 아니 와 진짜 너무한데.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게요. 싸가지 없다. 다 찍어야겠네요 거의. 그렇죠. 풀 생각을 안 하는. 듣기는 1분. 자, 사람이 발전하는 걸 가르쳐 줄게, 유야. 1분. A가 있어. A라는 기준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이걸 보고서 아, 나 못 가겠다. 발전이 없는 거야. 방법을 찾아. 무조건 넘어가. 그래야 발전이 있어. 듣기는 알았어. 1분이에요. 어떻게 1분이더라? 듣기가 총 17문제인데 보통 듣기가 끝나는 게 22분 45초에서 22분 55초 정도 되거든요. 한 문제당 1분도 안 그럼 한 문제당 1분이니까 1분도 안 걸리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간에 띵동하고 텀이 있죠. 쉬는 텀. 그 인터벌 간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듣기는 어렵지 않아요. 듣기 틀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틀리면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부분 분석하고 이걸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한테 무엇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듣기를 듣잖아요. 그럼 듣기 앞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 성우분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성우분 녹음하신 분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랑 지금하고 목소리가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AI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성우분이 앞에서 한 3, 4분간 계속 이야기하세요. 음악 이상한 거 나오고 막그 이런 음악 나오면서 앞에 도입부가 엄청 길어요. 도입부가 한 3분 정도 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딴거 불러요. 그 시간. 듣기를 듣는 동안에는 뒤에 걸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갔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제가 모의고사를 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의고사를 보는 건 여러분들의 신상에 정신 건강에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진 않겠지만 듣기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 맞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18, 19,
25, 27, 28 이 네 가지입니다. 다섯 문제입니다. 듣기 들으면서 푸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야? 듣기 들으면서 이 5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듣기를 못 듣지 않아요? 텀은 중간중간 텀에 푸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듣기 잘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정답 이미 나와요. 말하는 도중에. 그죠? 그럼 말하는 도중에 정답 나오면 정답 바로 찍고 뒤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지 말고. 본인이 그러면 뒤에 나올 변수 같은 것도 있잖아. 어떤 거? 약간 이런 줄 알았는데 뒤에서 페이크로 정답이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한쪽 귀로 계속 듣고 있어야죠. 아우 멀티 어떡해요, 능력이 필요해. 멀티 능력이 좀 필요해요. 아니면 시간 관리에 자신 있다 그러시면 그냥 듣기만 다 듣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시간이 안 부족했기 때문에 듣기 다 듣고 18번부터 시작했었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이거든. 오해말 작성부터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듣기 들으면서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저도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인간 중에 하나라 듣기 들으면서 문제 푸는 거 죽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기 듣고 문제 풀고 해도 저는 5분,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요. 자, 그 다음 근데 이거는- 선생님 때 120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학이요. 아비. 수학이 120분이었고요. 영어는 50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5문제가 더 많았었어요. 그때는 듣기가 18번까지였고 좀 달라요. 좀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표는 항상 5번부터 읽어라. 5, 4, 3 이 수를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번 중에 잘못된 내용을 고르는 게 도표 문제거든요. 이 도표와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게 도표 문제거든요. 그럼 저는 5번부터 읽어나가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뒤에 핵심 문제가 많이 뒤에 핵심 문제가 많이 나와서 어차피 얘 해석해서 잘 봐봐. 이 도표랑 얘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 2, 3, 4, 5번 다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서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빈칸 추론 같은 문제는 각 문장마다 무슨 뜻을 가지는지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빈칸을 판단해봐야 되지. 얘는 각 문장의 연결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각 문장 따로따로 봐도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는. 무슨 말인지 제가 그리고 제가 5번부터 읽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답이 4, 5번에 몰려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찍으라고 할 때도 4, 5번 둘 중에 하나로 찍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강의해요. 찍으라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면 4, 5번 둘 중에 하나로 찍어 이 자식아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왜냐면 4, 5번에 단 한 번도 4, 5번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20년의 수능 동안에 4, 5번을 벗어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2번일 수. 예? 그 2번일 수. 아니에요. 저희가 수능 볼 때 두 번째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웃겨요. 순서 배열 있잖아요. A, B, C 이렇게 해놓고 순서 배열하는 거. 2015년 수능 37번 문제 정답이 1번 A, B, C였어요. 뭐가요? 주어진 문장 주고 A, B, C를 줘요. 그리고 이 이어질 순서로 가장 알맞은 걸 고르라는 문제가 있어. 그지? 근데 얘도 통설이 있기는 해. 통설이 뭐냐면 A가 처음 나온 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통설이 있거든. 근데 2015년 수능에 A, B, C가 정답이었어요.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것까지 판단하지 마시고요. 얘는 5번부터 읽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 5번에 정답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4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먼저 보죠.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이유는 수능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않나? 수능 왜 볼 건데? 돈. 대학 가려고. 대학 왜 좋은 데 가는데? 돈. 좋은 곳에서 해야지. 봤죠?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어디?
SK 하이닉스라는 기업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 살벌하더라고요. 성과급으로 1000%가 나온대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성과급으로 9천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야, 보너스 줄게. 윤세진 보너스 줄게. 자, 1억. 오?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아 이거 어디다 쓰지? 그냥 모을까? 막 별 고민 다 들잖아요. 보너스 받았는데 찝찝하고 쓰고 싶은데 쓰지도 못하고 한 1억 받아봐요. 아이씨 5천 원 쓰고 5천 원 저금하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열심히 하셔서 제가 하세요. 이제 다음에 디젤 진짜. 왜 집에 자려고 여기 뭐? 저요? 저 적응 그렇게 안 되네. 안경 바꿔가지고. 눈 이거 안경 아니 진짜 좋고요. 이거 말고. 잠깐만. 실생도 안경 바꾼 걸로 알고. 아이씨, 제가 학교에서 계속 그 생각하면서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 했는데 바꿨어.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요. 교무실에서 보잖아. 쌤 생각보다 시우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유, 야, 교무실 자리 배치상 고개 들면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이러고 있잖아. 시험시험 너 선생님 눈썹을 쓰는 거 내가 어제 월요일이 대회예요. 전 선생님들 모아서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왔어. 아무도 모르더라고. 됐어 이러고 있어. 됐어 이러고 있었어. 여기 딱 앉아 있었어. 근데 여기 나랑 같이 또 원래 사관에 있던 신범철 쌤이라고 있어. 범철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들어오면서 그 범철 쌤 걸음걸이가 항상 이렇잖아. 항상 이렇잖아. 이렇게 걸어두는데 딱 보더니 야! 근데 갑자기 범철 쌤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몇몇 조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딱 보시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불안장이니까 대놓고 웃지 못하고 근데 분명히 떨고는 계시고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웃긴데 못 웃는 거야. 웃으면 나한테 옹호할 것 같으니까 이러고 찾고 계시는 거지. 좀 그랬어. 그래서 회의 시간 내내 이러고 있었어. 그게 뭔데요? 이러고 있어. 미안해요.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거기서 이러고 있었거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표원장님이 나보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고 갑자기 회의하다가 저를 보시라고요! 나한테 이러고 있으려고 대표원장님 뭐 이러고 있으려다가 왠지 회의 망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쌤들이 다 모일 만한 장소가 레스카에 있어요? 쌤들이 다 모일 만한 공간 A 접시 정도? 책상 다 옮겨놓고 하면 공간 A 접시 제일 큰 나 기억이 안 나. 그 우리 삐자수실 아니었어? 선생님 모든 왜? 강의실 선생님들 다 모여서요. 그럼요. 선생님 그 A 자습실이 그 공간 그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우리가 왼쪽 B였다. 그치 우리가 B야. B였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무슨 도표를 얘기하고 있냐면 number of births and deaths in Korea. 자 한국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 그러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이 왜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사망률은 아마도 사건이나 사고로 사망한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경우를 얘기할 겁니다. 자연사를 얘기할 거예요. 자연사. 사고사가 아니라 자연사를 말씀하시는 걸 거고요. 자연사는 무슨 양식업하냐? 쌤 웃지도 말고 정색하지도 말고 저 쳐다보지도 말아주세요. 그럼 더 하고 싶잖아.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하고 싶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야? 유닛이 뭘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도표 해석하는 것부터 빨리 보자고. 유닛이 뭘 얘기하는 거야? 아이돌 지랄을 몇 번. 자, 유닛이 뭐야?
목차할 때 맞아, 네가 얘기할 때 유닛 그 아이돌 유닛도 유닛인데. 목차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여기서는 단위예요, 단위. 예.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유닛은 단위예요. 갑작스러워. 단위가 뭐예요? 맞아, thousand 맞아. people이야. 1000명의 사람이랍니다. 내 시험 들어가.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다음 꺼지시고. 벌스는 지금 어떻게 표시돼 있어? 검정색 칠돼 있고요. 데스는 어떻게 칠해져 있어? 하얀색 칠돼 있죠. 근데 판단돼요? 생각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우주 봐. 우주. 그냥 검정 하얀색처럼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하면. 자, 그럼 봅시다. 2016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도표 해석이 좀 빨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 보면 출생률은 406.2지만 사망률은 280.8입니다.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이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얘기합니다. 자, 2017년도에 갑자기 또 하라. 떨어지죠. 357.8이 됩니다. 사망률이. 그 다음 출생률이 357.8, 사망률이 285.5. 잘 봐요. 사망률은 상승했어요. 조금이나마.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건 정말 안 좋은 그림이죠.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 여러분들 주말에 엄마 아빠랑 어디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린 아기들이 되게 희귀해요 요새는. 밖에 안 나가서 모르겠어요. 뛰어다니는 애들은 되게 많은데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그런 아기들은 되게 희귀하죠. 너는 그냥 뇌가 아기 아니야. 자, 그다음 봅시다. 누구요? 2010이정이요. 자, 2018년도에 출생률이 또 떨어져요. 출생률이 또 떨어집니다. 몇? 366.8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 사망률은 다시 높아집니다. 298.8로 다시 높아집니다. 자, 2019년도에 출생률은 302.7로 또 떨어지고요. 사망률은 295.1로 여기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왜? 사망률 계속 올랐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사망률이 하락. 조금이나마 하락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갔어?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출생률은 372.3으로 2020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망률은 다시 상승하죠. 304.9로. 그다음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의 도표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망률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맞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미안해. 사망률이 일단 내려갔습니다. 죄송해요. 사망률이 일단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도표에서 이 중간 도표가 2019년도 도표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뭐예요? 사망률과 출생률의 차이가 가장 적습니다. 모든 도표 중.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하시는 거예요. 도표를 보실 때는. 여기까지 갔어. 그래프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막대 그래프의 장점은 눈에 한 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숫자의 그 간격 같은 것들이. 자,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 또 떨어지죠. 출생률 그리고 사망률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도표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맞을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 도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도표를 이렇게 해석해 줬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 수능 고사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도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고 푸는 게 맞아? 아니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No time. 제목부터 읽고 얘가 뭔지 이 윗부분만 빨리 읽고 동그라미 5번부터 읽고서는 맞춰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가 읽으면서 맞춰보는 거라고요. 이거 다 분석하고 내려가지 말고 읽으면서 분석하면서 맞추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요? 지금 저는 도표 해석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해석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싹 빠가지고 수업 시간에 껌을 짝짝 씹고 있어. 평생 턱 못 움직이게 해줘. 그럼 말때 너 내가 뭐라고 했어? 네. 아휴, 너는 이따 저기 남아. 왜 껌이 꼈냐? 자, 그다음 그럼 보자고. 아유, 이제 해석으로 가보죠. 종인이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듯이 한번 가볼게. 탔나 버렸어. 위 그래프요. 위의 그래프는
어버브 그래프 위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the number of verses. 지금 더 넘버죠? 더 넘버죠? 더 넘버죠? 보이지 지금? 더 넘버죠, 그죠? 자 그럼 화살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출생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따 설명할게요. 해석할 때 출생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지. 데스도 나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출생의 숫자와 사망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구문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뭐 처리해서 ADM. ADM 처리해서 이렇게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꾸며주는 구문 분석을 해도 되고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면 얘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권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갔어? 이게 더 보기가 좋아요. 자 어쨌든 어디에서? 한국에서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 갔어? 출생 숫자와 사망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됐어? 네, 근데 저 부분이요. 그거 그 구멍 분석 안 돼요. 여기 네. 여기 그냥 다 AM 맨 앞이요, 맨 앞. 어디요? 아니 얘는 저 이렇게 어부부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이렇게 되겠죠. 얘는 위 그래프니까 AM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가요? 아니. 야, 어버이브가 보여주다예요. 예? 얘가 보여주대요. 아, 좀 위 얘가 위 위가 뭔데요? 위쪽에 못 올라가 보다. 아니 한국어 못하는 거는 그걸 못하면 어떻게 영어가 늘어나? 똑같은 어학인데 인간아. 아니 네, 선생님 설명 학원하고 학원의 차이가 이거 뭐예요? 되게 웃긴 게 지금 못하면 꼭 다 내 탓이다. 나중에 얘 나중에 이러다가 나중에 커서 나중에 교통사고 나 아이씨 제이쌤 탓이야 이러고서 아주 그냥 나중에 있으면 야, 네, 그래서 영어 학원하고 학원의 뭐 차이예요? 어학은 이제 회화를 위주로 하는 거고 여기 어학원이에요. 아니죠 여기는 어학은 여기는 왜요? 철저히 수능만 잘 보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자 너무 빡세다. 여기서 봐봐 출생의 숫자요 이렇게 됩니다. 출생의 숫자가요 continue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to reduce야 뭐 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갔어? 리듀스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디크리즈 있어요. 디크리즈 감소하다. 여기까지 가지 디크리즈 감소하다 있어요. 자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언제 동안에? 전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도 ADM 처리하시면 되고 ADM 처리하시면 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전체 기간 동안 줄어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렇게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랩, 더 갭, 갭을 얘기합니다. 갭은 뭘 얘기하는 거야? 차이점을 얘기해요. 그렇지,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합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의 숫자 사이의 차이점이 was the largest야. 여기 지금 무슨 급 들어가 있어? 더 플러스 S 최상 가장 컸답니다. 보어 처리하셔야죠. 언제? 2016년도에 맞아요? 2016년도 그래프 가볼까? 2016년도에 그래프 엄청나죠? 딱 봐도 얘가 제일 길죠 지금? 맞아? 맞지? 그럼 2번도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갔어? 자 3번까지 보고 잠깐 쉴 테니까 3번까지만 보세요. 3번 보세요. 2019년도 쉬워요? 2019년도를 얘기합니다. 2019년도를 보면 2019년도 그래프를 보라는 거야. 그럼 2019년도는 어떤 그래프를 보는 거니 여기? 이 그래프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눈으로 이렇게 봐봐요. 이 두 개의 갭도 가장 적고요. 맞아요? 심지어 출생률은 작년도보다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망률도 그지? 여기까지 이것까지 분석을 하고 보시면 2019년도에
뭐와 뭐의 차이가 출생과 사망의 숫자의 차이가 was the smallest 가장 적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장 적었잖아요. 아까 간격 제일 좁았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하고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쌤 이거 바르면 어떻게 해요?